EU에서 중국을 보는 생각이 러시아를 자꾸 도와주고 하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들이 좀 펼쳐진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런 그 중국 전기차 관세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최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현대기아차라든가 다른 완성기업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유럽에 침투하는 거를 좀 시간을 벌었다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또 나온 뉴스들 중에서 그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를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 이제 대응해가지고 또 유럽연합을 좀 비판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기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약간 이 중국산에 대해서 뭔가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2주 전에도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상당히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얘기를 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중국 전기차 추가 상관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을 좀 일부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몇 번 하시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이게 이제 그 중국 전기차가 15년간 보조금을 321조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CSIS 조사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321조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2022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주다가 23년부터 보조금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줬습니다. 그게 세금을 면제를 하는 형태로 준 거예요. 직접 주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고요. 중국 정부가 스콧 케네디 미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라고 했네요. 그 CSIS 연구원이 이제 교사 결과를 이게 추산을 이렇게 했는데 321조 추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 절반 이상이 판매세, 이게 사실 9.2%인가 그런데 그 10%를 보고요. 이 10%를 면제하는 형태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알려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뒤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지금 줬다는 것이고, 판매세 면제 규모가 지난해에만 400억 달러였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영향이요. 많이 판매됐으니까 그만큼 판매세도 면제가 됐다는 것이고, 2020년에는 10억 달러 미만이었는데 지난해는 40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구매자 리베이트라든가 그 총선에서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가 중국 전기차 조달이라든가 그 R&D 지원 등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런 관세 자체도 이제 그 세금 자체도 면제를 해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미국이 중국산에다 전기차 100%, 그리고 유럽은 이제 최대 41.8%에 대한 그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캐나다도 지금 보고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죠. 이게 조사 결과 나왔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발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계한 거랍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보조 2,310억 달러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 보면은 그 상하이와 선전 등에서 내연기관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바꾸도록 장려하는 지방 정부 리베이트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렴한 토지 임대, 그리고 전력 지원, 융자, 그리고 배터리 부품 등 공급망 지원, 이런 게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세금 면제라든가 직접 지급한 것만 들어간 거라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 경쟁력이라는 게 그 중국 업체들의 자체 경쟁력이 아니라 순전히 중국 정부의 지원금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국도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보조금을 품질을 높이는 데 쓰다 보니까 나름 품질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그 투말로우 투자 모든 길 유튜브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판매자 리베이트거든요. 이렇게 키워볼게요. 9.2%인데 이게 23년도 0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 세금, 그 세일 텍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30.3%였다가 39.5로 올라갔죠. 감면해 주는 게. 세금 감면해 주는. 근데 이게 보면은 9.2 덤이고요. 이게 그대로 갖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세금 판매세 면제하는 걸로 리베이트를 줬다는 거고,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주지 않았다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15년간 321조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전기차 폭탄 관세를 부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독일 부총리가 방중을 했거든요. 여기서 입장 차이를 별로 보지 못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이외의 관세부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권고했으면서 또 이제 독일에다가는 내연기관차 차에 대해서 관세도 깎아줄게 뭐 이렇게 좀 회유 정책도 좀 펼쳤다고 하고 있고요. 독일 하베크 부총리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베를린과 베이징 간의 경제 관계를 악화시킨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돼서 미국 트릭의 브라질이 부과한 것처럼 포괄적이고 징벌적 부과급이 아니라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된 차별화된 관세라면서 이제 불가피해성을 강조를 했고 대화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한 상태고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관세 부과 때문에 자동 업체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고 요걸 때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보면은 EU 전기차 관세 뭐 입장차 좁히지 못해 이거 방금 그 기사였고 독일 러시아 지원 말라. 독일 뭐 직무적 관세 아니다 있지만은 보면은 독일 러시아 지원 말라. 러시아 지원하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지원 말아야. 러시아 지원 말아야. 그러니까 결국엔 그 독일이 그 부총리가 방중한 이유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게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보고 볼 때 협상은 좀 뭐 진행은 되겠지만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EU에서 중국을 보는 생각이 러시아를 자꾸 도와주고 하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들이 좀 펼쳐진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런 그 중국 전기차 관세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갖고 왔던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계 관세 이제 비아디가 이제 17.4% 이걸 좀 기억해 보시고요. 길리가 이제 그 30%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48.2%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조로 하게 되면 31% 상계가서 21%니까 협조 안 하면 48.2% 이렇게 색을 맞는데 그 길리랑 상하이가 대부분이에요. 비아디는 3%밖에 안 됐습니다. 2023년도에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유럽에서의.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가장 관세가 많죠. 요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유럽 브랜드로 인식이 되는 그런 차들도 물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또 여기가 사실 막히게 되면은 뭐 중국에 수출되는 차량을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되게 급한 건데 단호하게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얘가 아까 요거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자맛이라고 자동차 마케터 시선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아디 실유의 그 독일 가격 구조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10%일 때는 그 FOB 수출 단가가 이제 가격이 있고 그리고 마진이 있고 해서 이제 그 비아디의 법인 마진이 이제 20.8%이고 그러면 이제 딜러들한테도 마진을 줘야 되잖아요. 12%를 되게 보수적으로 준 겁니다. 보수적으로 줬는데 그렇게 되면 다 주고 나면은 어쨌든 20.8에서 12% 남잖아요. 문제는 27.4%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법인 마진이 8.3%고요. 그러면 딜러 마진 12%니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관세를 적게 맞은 비아디도 마진이 안 남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중국 전기차 관세 효과는 굉장히 강한 거고요. 이거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많이 늘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해서 이런 중국 업체들이 그 해외에서 사실은 그 중국 업체들이 해외 특히 동남아 쪽으로 생산 공장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도 일부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리가 24년도 올해 4월 스펙 공장 완공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 이제 그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비아디는 지난해 말에 이제 홍콩 공장 세우겠다고 권리 발표를 했습니다. 지은 건 아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다 뭐 동남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럽은 요 2개 그리고 올해 이제 생산 개시가 된 그 리프부터 같은 경우도 폴란 공장이 이제 스탈티스에서 이거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5월에 예상을 하고서 준비를 좀 한 게 이 부분이라서 6월부터 이제 생산 개시가 시작되고 시험 생산됐고 이제 4분기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운영 중입니다. 전부 다. 비아디 장성, 비아디 뭐 상하이 장성 다 여기 보면 유럽, 성가리, 멕시코, 뭐 터키, 이탈리아, 유럽 있는데 다 논의 중이에요, 논의. 이 얘기는 최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현대기아차라든가 다른 완성기업들이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유럽에 침투하는 거를 좀 시간을 벌었다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그 유럽의 전기차를 생산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현지에서 소재를 원재료를 다 조달을 하려고 하면은 또 당연히 비용 그 원가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게다가 이제 보조금도 여기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보조금 없는 상태에서 과연 온전한 그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수출 그 단가 가지고서는 마치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유럽 내 그 딜러 마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이 수출로는 향후에는 이제 실제 관세 부과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든 지금 이 관세에 대한 관세를 폐지를 하거나 낮추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독일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시도가 나타난다고 봐서 이번에 이제 그 이후에 추가 그 상계 관세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요 그림만 하나 보셔도 좀 명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이청한 영업부장님 모시고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주제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